자, 여러분, 뉴스 속보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었던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 때문에 폭파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뉴스가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순위에도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의 뉴스가 바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죠. 지금 남북연락사무소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라는 곳이 어떤 건물인지 잠깐 배경 지식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2018년 9월 무렵에 문정부에 들어서 개성공단 내에 설치를 했었던 좀 쓸데없는 건물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어떤 비극은 예고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거짓된 평화와 그럴듯한 보여주기식 형식의 환장을 하는 문정부를 비롯한 저짝 인간들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전형적인 쓸데없는 세금 낭비 건물이었습니다. 애초에 북괴의 땅에 국민 세금 수백억을 겁도 없이 투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저런 거를 지을 이유 자체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역시나였습니다. 단 2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2020년 6월 16일 바로 오늘 북한에 의해서 결국 폭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름과 명분은 남북연락사무소라고 했는데 북괴와는 그 어떤 대화도 연락도 소통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번 북괴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 세금 170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한번 잘 두고 보세요. 안방에서는 여포 노릇을 하던 우리 문정부와 민주당 인간들이 북괴한테는 절대로 큰 소리도 못 내고 손해배상 요구도 적극적으로 못할 겁니다. 한 며칠 쇼만 하다 말 거예요. 강력한 유감이다 어쩐다. 그런 소리만 하다가 결국 1, 2주가 지나기 무섭게 쉬쉬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유감 성명 발표나 한두 번 하고 절대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손해배상 요구 못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런 건물을 짓는데 국민 세금이 몇십억도 아니고 수백억 원 단위로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자금 사용 내역이 의심스러워요. 순수한 건축비만 가지고 170억이 넘어가는 건물이라면 제 생각에는 저것보다 훨씬 더 큰 빌딩이라든지 어지간한 호텔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건물은 무려 리모델링 비용에만 100억 원이 들어갔던 건물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 건물 안에다가 도대체 뭔 지랄을 해야 리모델링 비용이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신다든지 건설 혹은 건축업, 인테리어에 종사하는 분들 또 의외로 많으시던데 우리 사회생활 좀 해보신 분들,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금이 아무리 눈먼 돈이라고 해도 그렇지 저런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100억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이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독일 고급 대형 세단인 벤츠에서도 가장 비싼 S클래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S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최고 사양의 풀옵션 S클래스를 무려 50대 가까이 구매할 수 있는 돈이 바로 100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리모델링 한다고 벤츠 S클래스 풀옵션 50대를 때려박았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구린 게 많아 보였던 건물입니다만 그래도 그 건축 비용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왔던 우리 정부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저 건물이 결국 이런 식으로 단숨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정부 인간들이 북괴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과연 요구를 할까요? 절대로요.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그놈의 유감 성명 발표만 몇 번 하다가 말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평화, 형식에만 연연하던 보여주기식 가짜 평화쇼의 현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네 어쩌네 또 쇼를 해대고 있던데 어차피 그놈인 인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 소집하면 못하겠습니까? 또 뻔한 소리나 할 거고 또 정신승리하고 또 유감 표명이나 할 거고 또 쇼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봐도 드라마예요. 더민주의 국회의원인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사태를 두고 놀랍게도 북측이 대포로 폭파하는 게 어디냐라며 저딴 소리를 자기 딴에는 합리화랍시고 하고 있고 농담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자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돼가지고 건설된 자국의 건물이 타국의 무력 도발로 파괴가 되었는데 이런 강아지 짖는 소리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 조선의 정치인들의 수준입니다. 참담한 수준이에요. 수많은 국민들이 바로 저런 인간들을 찍어주고 존경하고 앉아있는 게 바로 또 이 나라의 냉정한 민주주의 민도 수준의 현실입니다. 통일부 장관 역시 안 봐도 막장 드라마 그대로였습니다. 시나리오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사태는 예고된 부분이었대요. 우리 장관님의 창조적인 개그 감각에 유튜버들이나 개그맨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정부는 한술 더 떠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하고 있었대요. 보이시죠? 건물에 무슨 금칠이라도 해주고 금송아지라도 갖다 놔서 비굴하게 북괴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아니 리모델링에만 이미 100억 넘게 썼던 건물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는 데만 벤츠 S클래스를 50대 넘게 갖다 때려 박아놓고 뭘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죠? 건물 기둥과 벽면에 무슨 금은 보화로 도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래놓고 나서 오늘 뒤통수 쳐맞고 폭파당하고 나니까 통일부에서는 한다는 소리가 사실 다 예견된 사태였대요. 아니 예견된 사태, 예측되었던 사태였다면 이런 거 미리미리 대비 안 하고 정부 당국은 뭐 했습니까? 쳐맞고 나서 괜찮은 척, 타격감 없는 척, 여유 있는 척 이제 와가지고 하면 못할 거냐고요. 이미 경기는 끝났고 챔피언 벨트는 저쪽에서 가져가 버렸는데 말입니다. 주도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남북관계에서 문정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끌려다니는 거 말고?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평화라는 건 한낱 쇼를 통해서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문구나 기자회견 따위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론의 대서특필 한 번 했다고 해서 평화가 이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라는 것은 오로지 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돼 먹은 사람도 있듯이 개인 간의 인격의 차이가 존재하듯 국가 간에도 국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으려고 해도 함부로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주저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힘입니다. 힘.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대학 교육을 좀 편안하게 마친 우리 20대, 30대, 40대, 저를 포함한 젊은 국민의 상당수들은 이런 현실 감각과 국제사회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국제사회가 얼마나 살벌한지,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사회도 결국은 하나의 야생사회에 불과하다는 거, 개인 간에도 인격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국가 간에도 국격의 차이가 존재한다, 뒤통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은이랑 둘이 같이 웃으면서 그럴듯한 냉면 먹기 쇼나 하고 악수 쇼나 벌이면 평화가 공짜로 지켜지는 줄 아는 겁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인 국민이 아닙니다. 성인 유권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어른이지만 실제 정신은 미성숙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피부에 주름살 생긴다고 해서 어른인 것 아닙니다. 솜털 아직 안 난 뽀송뽀송한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어른 뺨치는 애들이 많아요. 몸은 어른이 돼 실제 정신은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꽃밭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느냐? 심각할 정도로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던 이 나라의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가짜 평화쇼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화라는 건 어떻게 이룩하는 것인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게 있죠. 이런 사태를 봐도 국민들 중에서 대개문은 여전히 앞으로도 많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솔직히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에요.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나마나 유튜브에서는 이 영상을 빠른 시간 내에 또 탄압하고 노란 딱지를 걸고 노출도를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감수하고 이번 영상을 소신 있게 올린 거예요. 이런 거는 보다가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그리고 사태가 돌아가는 팩트를 좀 전달해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번 영상을 조금 유익하게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얼음사이드 채널에 또 회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작은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커피 한 잔 가격만 좀 보태 주신다면 유튜브 채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소중한 의견들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소중한 목소리들을 알기 쉽게 널리 퍼뜨려서 아직까지도 반듯한 생각, 어중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이쪽으로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